어, 클러스터링 한번 할게요. 클러스터링은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네, 클래스가 지정되어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까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래가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독 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은 난 정답을 알려줄게. 너네가 독립 변수들을 관계를 가지고 내 정답지, 거래가를 맞춰내. 잘 맞추는 애한테 내가 상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뉴럴 네트워크부터 해서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쓰는데 유일하게 이제 타겟이 없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거거든요.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여요. 엄청 많이 쓰여서 이론도 딱히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옛날부터 많이 쓰던 알고리즘 두 개인데 K-민즈 알고리즘하고 DB 스캐닝 이 두 가지로 거의 실무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씁니다. 네. 요거 외에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거의 이걸로 유사도나 이제 클러스터링은 다 끝나니까 요거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아까 주성분 분석에서 연결되어 가지고도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뭐냐면은 독립 변수들만 줬어요. 우리 거래가는 몰라요. 거래가는 모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좌표 같은 거예요. 좌표. XY 좌표를 던져줬는데 여기에 이제 주택들을 막 찍어놨어. 주택들을 찍어놨는데 얘들을 좀 뭉쳐있는 애들끼리 묶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묶었으면 좋겠어. 데이터들을 묶었으면 좋겠어. 이게 좌표면은 되게 간단하죠. 여기 모여있으니까 뭉쳐주자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좌표가 아니야. 그냥 값이야. 면적과 거래가야. 얘도 만약에 독립변수라고 하면 이것도 어떤 차원 안에서의 데이터 좌표인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그냥 좌표입니다. 좌표니까 그 안에서 거래가가 비슷하고 면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묶지? 어떤 기준으로 묶어야 되지? 라는 걸 제시해주는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색깔을 구분하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그 공간 분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주성분 분석을 한 이후에 그 유사한 그 데이터들을 묶어내거나 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주 다채롭게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K-민즈의 K는 숫자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내가 몇 개를 만들지라고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세 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어디서 지금 묶어야 되냐면은 데이터가 지금 A에 보시면 회색이 데이터예요. 회색이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저 두 개의 값이 뭐 거래가일 수도 있고 면적일 수도 있고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X좌표하고 Y좌표에 정확한 위치를 딱 타겟팅할 수 있는 데이터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색 점 하나하나가 데이터로서.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거를 세 개의 묶음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냐면은 세 개의 점을 아무 데나 던져놓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세 개의 점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그냥 던집니다. 저 면 공간에다 그냥 던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세 개를 딱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저 회색 데이터들한테 야, 가장 가까이 있는 저 K 개수를 저희가 센트로이드라고 하는데 센트로이드한테 너를 귀속시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센트로이드가 세 개가 떨어졌어. 그럼 회색점 입장에서는 세 개까지의 거리를 다 잴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한테 나는 걔가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빨간색으로 귀속이 됐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초록색으로 귀속이 됐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파란색으로 귀속이 된 거예요. 이게 원 스텝이 끝난 겁니다. 이러면 잘 나눈 게 아니잖아요. 내가 랜덤하게 던졌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센트로이드들을 이동을 시키는데 어디로 이동시키냐면은 나한테 귀속돼 있는 점들의 중앙으로 귀속을 시켜요. 이들의 딱 중앙 위치로 다 귀속이 돼요. 움직여요. 움직인 다음에 그러고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얘가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던 애들은 나는 센트로이드가 얘가 더 가까워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는 다시 한 번 이 행동을 합니다. 다시 점들한테 야 너네 귀속 풀고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한테 다시 귀속돼. 라고 한 다음에 다시 또 센트로이드가 이동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다가 더 이상 안 움직이는 상황이 오요. 아니면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계속 그냥 미세하게 움직이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자, 이렇게 나눈 게 가장 잘 나눈 거야 라고 해서
이게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되게 단순한데 엄청 파워풀합니다. 엄청 파워풀해서 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파일을 제가 역시 학교 서버에다 올려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였나? 네, 송파구에 있는 주택들의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단지형 아파트 이런 거 빼고 연립다세대들의 좌표만 이렇게 중앙 좌표만 찍어 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열어보시면 1227개 데이터가 있고 이제 두 개 XY 좌표만 가지고 있어요. 이 XY 좌표를 제가 뭘로 만들었냐면은 그 TM 좌표계라고 해서 메타법으로 되어 있는 1이 1메타씩 되는 그 좌표계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혹시 송파구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송파동 여기 속초노수에 가운데 벼 있는 게 속초노수가 이렇게 벼 있고 네, 여기 아파트 가고 네, 이렇게 생긴 요 지역에 송파구에 그 주택 좌표들을 이렇게 쭉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K-민즈 알고리즘으로 이것도 사이클론의 클러스터에 있는데 K-민즈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돌려보면 지가 알아서 처음에 클러스터가 이제 만들어지죠. 되게 금방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잘 분포가 된 것 같아요. 클러스터링. 이 2차원 공간 안에서 데이터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게 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다른 의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분포를 클러스터링을 나누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때요? 얘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 얘가 적정하다. 아무도 알고리즘을 거부하는데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왜 적정하지 않다? 왜 적정하지 않을까?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알고리즘. 이제 슬슬 혼이 나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은 실은 데이터 분포가 균질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맞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지역은 지금 주택이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지역인데 클러스터링이 바뀌었어. 네, 안 보여요? 여기 요 지역은 지금 클러스터링이 여기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큰 대로를 중심으로 딱 클러스터링이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까지가 같은 클러스터고 여기는 다른 클러스터인데 얘도 또 여기에 귀속이 돼 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K민지를 쓰셔도 되고 속도의 성능도 있고 되게 빠르다 보니까 쓰셔도 되고 저런 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K민지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공간에서 달았을 때 지방에 주택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 K민지 알고리즘이 약간 GPT 같아요. GPT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답이 없어도 답을 해요. 할 말이 없는데 답을 어떻게든 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귀속될 데가 없는데 어떻게든 가장 가까이 있는 애한테 귀속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주택까지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강원도에 있는 주택이 강동구에 귀속이 되고 막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가지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어떤 데이터가 공간에 뿌려졌는데 진짜 이렇게 뭉쳐져 있어. 만약에 차원상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 만약에 뭐 그런 데이터들 되게 많은데 막 이 언어 데이터들도 찾아보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K민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 중앙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외곽에 있는 예외치들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된 게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이에요. DB 스캐닝이라는 알고리즘인데 DB 스캐닝은 크게 딱 두 가지만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EPS라고 하는 건데요. 데이터와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얼마까지 허용할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룹을 만들 건데
데이터와 데이터까지의 거리, 이 거리라는 게 이제 실제 XY 좌표니까는 메타법이니까 메타일 수 있죠. 미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뭐 다른 뭐 가격이나 이런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가격의 차이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거리를 얼마까지 허용할 거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들이 몇 명까지 모이면 클러스터로 인정해 줄래? 라는 이 두 가지 숫자만 부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를 쫙 뿌려놓은 다음에 제일 위에서부터 거리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돌려요. 그 거리만큼 쭉 돌려가지고 내 편에 들어오는 애들을 전부 다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먼저 우리 편으로 만들고 이 우리 편이 된 애들 입장에서 또 팔을 벌려요. 옆으로 나란히 하듯이 계속 팔을 벌려서 얘한테 들어온 애들을 또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벌려서 우리 편을 만들다가 더 이상 팔을 벌렸는데 우리 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클러스터는 거기서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옆으로 나란히로 계속 내 친구들을 계속 손을 잡아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식이 DB 스캐닝이에요. 얘가 가지는 단점은 딱히 없고요. 강점은 뭐가 있냐면은 어, 강점은 아까 이런 일이 생겨요. 얘가 이제 DB 스캐닝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꼬다리에 있는 애들이 다 로스가 된 겁니다. 내가 지금 50m 거리에 있는 애들만 손을 잡으라고 했거든요. 손을 벌렸을 때 50m 안에 들어온 애들만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런 애들은 다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돼서 이런 애들도 문제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팔을 뻗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요런 데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다가 요 끝에서 얘가 만났어. 그럼 얘가 다시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땅 따먹기처럼. 그렇게 해서 DB 스캐닝이 한 편이 됐는데 요런 애들은 지금 편에서 벗어난 거예요. 개수를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DB 스캐닝에 EPS가 50m, 민 샘플이 10개거든요. 10개가 안 되면 이제 에러가 나게끔, 아니 그러니까 클러스터에 못 들어오게끔 예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상치들, 예외치들을 클러스터에 묶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런 게 단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선끝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기 뭐냐 그 러시아 끝하고 이제 캐나다 끝하고 저기 이어져요. 대륙이 두 개가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러면은 그런 건 차라리 K민즈가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어요.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는데 알고리즘이 생성된 원리,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얘가 내놓는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데이터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데이터도 공간적으로는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만들었던 데이터로 면적하고 연합만 플라팅을 하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요거를 K민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보면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붙어 있더라도 나름 분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면적과 연한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적정한 클러스터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하고 100제곱미터 이하하고 150제곱미터 이하로 딱 면적이 나눠지고 연한도 20년 차에서 한번 끊기고 40년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25년 정도에서 한번 끊기고 또 중간은 많다 보니까 여기는 한 15년에서 끊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구분을 할 때 이 클러스터링은 적정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DB 스캔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DB 스캔을 이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얘는 다 하나로 바꿔요. 왜냐? 아까 줄이 닿으니까 손을 뻗었더니 닿으니까 쭉 해서 다 한 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뭐 이거 외에 뭐 소미니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잘 안 쓰이고요. 잘 안 쓰이고 두 가지 알고리즘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두 가지 알고리즘을 어떻게 쓸 거냐는 실은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의도로 나눌 거냐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써야 되긴 해요. 네. 그래서 나름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답이 있는 거를 이제 감독 학습을 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합쳐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얘를 막 응용해 가지고 더 복합적으로 막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로 막 만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고차원일 수도 있지만 저차원의 데이터 벡터들로 다 정리가 돼버려요. 모든 데이터. 사람 얼굴, 이 얼굴도 한 20개짜리 벡터로 들어가는 숫자 좌표계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숫자 25개. 그 다음에 뭐 말도 똑같아요. 다 벡터가 돼버려요. 벡터가 되고 나면은 공간에다 이 벡터를 뿌린 다음에 할 일이 실은 클러스터링밖에 없긴 해요. 어. 가령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음성인식도 다 벡터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벡터로 떨어져. 그러면 이 벡터로 떨어진 애들을 좌표에다 딱 던져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하처럼 막 이렇게 뭉쳐 있어요. 별들이. 뭉쳐 있는데 거기다가 어떡하지 했을 때 그냥 클러스터링 딱 던져버리면 뭉쳐 있는 애들이 다 비슷한 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색깔도 마찬가지고, 의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후적으로 모델링 이후에 차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벡터가 생겨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다양한 분석에도 활용해야 되고 뭐 경계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적용도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면적하고 연한 가지고도 K민즈도 나눠보고 이것도 나눠보고 공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눠보면서 이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뭐라 해야 되지? 피부로 좀 느끼고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툴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리그레션 선형 분석이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의 가장 원초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종 이제 그 통계적 지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뭉칠 거냐, 어떻게 비슷한 데이터의 그룹을 우리가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 세 개는 그냥 계속 다시 나올 거예요. 계속 다시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좀 익히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